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23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광명 특성급은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경주 예선전, 토요일 경주 준결승전, 일요 경주는 16경주 결승전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자들이 좀 많이 고전하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 대박도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 광명 특성급 12경주 공격주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왕전하고 윤현준의 동반 입상 29.6배 좋은 배당 적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4경주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정춘기하고 박병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박병하가 넘어서다 보니까 쉽게 복승만 10배 만족했었고, 15경주 이변이 발생되면 방송에서 최래선 전원규다 말씀드렸었는데, 최래선이 저측이 나서면서 머리를 쳤습니다. 104.4배 대박까지 적중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설 방송을 보고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자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황승호 같은 경우는 낙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부진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용범, 전원규가 견제 나가다 보니까 4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특성급 결승 경주 팀 간 대결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포팀, 인천, 김용환, 동서울팀 5번, 6번, 7번이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서울이 뭉치면 임채빈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경주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전일처럼 배당 가능성 충분히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지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관희, 전원규, 정상민, 김민균, 김형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관희, 전원규, 정상민, 김민균, 김형환 선수의 몸 상태가 지정훈련 때 상당히 좋았었는데, 김관희가 지정훈련 때 시속 주드로까지 발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전반적인 몸 상태는 좋아 보였었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몸이 덜 만들어졌었던 김관희, 금일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성급 한 경주씩,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곽현명이 어느새 득점 높은 강자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류재민의 선행을 곽현명이 몰가서 취임 나설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깔끔했었어요. 두 선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류재민이 금일도 씩씩하게 힘을 써주고 곽현명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정상민이 막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항상 전일에 이어서 동일한 편성이 짜여졌을 때는 동일하게 경주가 흘러갔었던 경주가 거의 없었어요. 5경주 중에서 3경주는 다르게 흘러간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전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나갔었기 때문에 류재민이 힘을 쓰고 곽현명이 몰고 가서 추패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민이 편안하게 막혀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곽현명 입장에서는 과거 하남 8당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김영섭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일 같은 동일한 경주 흐름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6번의 선행 곽현명이 몰가서 추패 나가는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인데,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 5번하고 6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영섭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섭이 전일 썩은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김관희를 막해 나갔었어요.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전일 왕전의 선전 가능성, 왕전하고 윤현준, 왕전의 김영섭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영섭은 김관희 막해 나가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왕전하고 윤현준 동반 입상 권해드려서 30배 가까운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만큼은 김영섭, 곽현명이 강자인 거 인정하고 홈이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일과 똑같이 5번하고 6번, 금일은
김영섭이 정신 차리면 5번과 2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똑같은 편성 동일하게 연이틀 만났을 때 5경주 중 3경주는 틀어졌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곽현명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재민이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유재민 입장에서 굳이 곽현명 안 달아도 돼요. 친분 세력인 김연경 달고 김영섭이 뒤에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류재민이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류재민의 선정 가능성이죠.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해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곽현명 인정받는다면 5번과 6번 동반 입상 다시 5번하고 2번 과거 하남 8단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김관희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경주입니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지종원래 때는 때려서 버텨냈는데 경주감은 아직 찾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전일도 넘어서다가 퍼졌었던 김관희,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연이틀 김관희 죽 썼던 거 선수들 다 압니다. 그 점 때문에 너나 나나 김관희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점 때문에 전 유태복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태복 또 강자 편성에 따라서 착순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최근 경주 보면 11초 때 초중반 시속까지 주드륵을 발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관희도 본인이 직접 때리기보다는 유태복을 좀 앞장 세우면서 비파업 라인이죠. 김주석, 조봉철, 정춘교를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태복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관희가 막해 나갔을 때 정춘교가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래저래 유태복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전 유태복의 김관희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춘교가 냅다 뺏어버리면 7번과 5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6번, 7번과 5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6하고 75 유태복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봉철이 죽기 살기 때려준다면 정춘교가 몰고 가죠. 유태복이 넘어서지 못하고 김관희가 넘어서지 못해요. 결국 정춘교가 직선에서 조봉철 상대로 재미 보게 된다면 5번과 2번의 파업 라인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주석도 마크에 나간다면 땡큐죠.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만들어진다면 5위하고 5일입니다. 5위하고 5일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김관희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훌러덩 힘을 쓰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상당히 좀 허무하게 경주가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상당히 좀 추리하기 어려운 편성인 만큼 가급적이면 가볍게 쉬어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안창진이 전일 좀 아쉬움을 나겠어요. 강자들이 있었죠. 임채빈을 막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창진 강자 피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편성 좋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팀 간 대결로 짜여지긴 했어요. 안창빈과 김용문은 수성팀, 여기에 이성민, 최동현, 박성현은 세종팀, 왕지연하고 김태범은 김포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왕지연하고 윤현준의 동반 입상 권해드려서 30배 가까운 좋은 배당 주력으로 권해드렸었는데, 왕지연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안창진도 왕지연을 의식한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팀 간 대결이긴 합니다. 하지만 팀 간 대결보다는 실내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1번, 7번 타협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동현이 저는 힘을 썼는데 넘어서지 못했어요. 금일은 세종팀 앞에다 두고 최동현이 자리 잡게 된다면 1번과 2번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동현이 힘을 써주고 안창진 몰고 가서 직선 짧게 슈퍼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1번과 4번 정도는 득점 인정하게 된다면 파업 비파업 팀 간 대결 떠나서 1번, 4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1번과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똑같이 윤현준이 아닌
김태범이 힘을 쓰고 양지원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안창진이 자칫 김용모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6번입니다. 김포 완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동현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안창진이 분명 배당의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돼요. 76과 74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노림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6하고 74입니다.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간 대결이긴 합니다만 뭐 강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17하고 14 두 차권 1번과 7번 쪽 타협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박용범이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 경주 내용 보면 전원규가 의도적으로 홈의 견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인천을 좀 견제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직선에서 홈의 견제만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견제 당하다 보니까 박용범이 차고에는 나서면서 박용범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용범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원정이 있고 김민균이 있고 윤현준이 있습니다. 연합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박병화가 전일 저치기로 자신감 찾아 나갔어요. 유진도 마크 되니까 쫓아갑니다. 이형구도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결코 박병화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윤현준 전이 힘을 써서 버텨냈었죠. 주드로그 발이 나갔습니다. 윤현준의 선행을 박용범이 막혀나가고 김민균, 김원정 순으로 먼저 비팝 쪽 선들이 경주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현준이 전일 시속으로 버텨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11초 때 중반밖에 끌어내지 못했어요. 그 시속이면 박병화가 훌러덩 넘고 이현구가 훌러덩 넘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용범 기다리긴 힘들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3번과 1번 후미권 막혀나갈 수 있는 김민균의 후미권 마크 승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김해 B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박병화하고 박용범입니다. 만약에 박병화가 초반 박용범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용범은 땡큐입니다. 무조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용범이 전일 저치기로 머리까지 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박병화가 오는데 자리에 안 주고 깽판 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깽판 부렸다가 오히려 박용범이 힘든 견제 될 수 있기 때문에 3번하고 2번을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 3번, 2번 두 차권, 3번과 1번 쪽을 먼저 3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홍희철하고 정춘규하고 박병화의 동반 입상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용범이 좀 박병화가 넘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뒤집기면서 복승만 10배당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패서 앞선에서 5번, 3번, 1번, 4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시속 안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박병화가 젖혀버린다면 유지훈도 막혀 나가고 이용구도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용범 중심으로 배당 집중 팔려 나갈 거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병화가 전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게 된다면 2번, 6번 가능하고 2번과 7번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화가 지금 96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등급 심사에서 계속해서 죽으면 우수 강급 안 된다는 적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뭔가 승부욕을 전일 제대로 발휘 나갔어요. 2번, 6번, 2번, 7번은 비법 라인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627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좀 더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경주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강자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박용범도 빠졌고 황승호는 전일 또 낙차 사고까지 당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편에서 김포팀 1번과 2번에 연합이 차지해줬고, 5번, 6번, 7번은 또 동서울팀입니다. 임채빈이 과연 어떤 선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 혼자 비파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래선과 김희준, 정혜민은 또 22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최래선이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전일 2변까지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당하게 104배 전원규를 2차권을 밀어내면서 이름 올렸었던 최래선,
힘든 경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패서 동서울팀 3명이 연합을 펼쳐 나갈지 아니면 동서울팀 한가운데 임채빈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랑프리 때 보면 전원규하고 정혜민 동서울팀이 뭉쳤습니다. 임채빈이 넘어서다가 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도 똑같은 양상으로 7번, 6번, 5번이 자리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기다렸다가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임채빈의 뒷자리는 SS반 인천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 올라갈 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임채빈 넘어서기 버겁습니다. 지난 그랑프리랑 똑같은 양상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살려야죠. 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임채빈이 치고 나가면 흥미권에선 마크 나가려고 마크 다툼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 달려 있으면 같은 동서울팀이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낙차 사고 당할 정도로 밀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먼저 서두르면 아무래도 3번이 쫓아갈 1번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서울팀 보내놓고 본인이 저측 나서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랑프리 때 당했던 것처럼 먼저 본인의 장점 서두르면 빨래줄 경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희준, 정혜민, 전원규 중에서는 전원규가 때리고 3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동반 입상 경험 많기 때문에 이번 배성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3번과 7번,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동서울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원규가 씩씩하게 3번 앞에서 때려주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변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 경주처럼 동서울 뭉쳐요. 임채빈 타도 외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머리 친다면 정혜민인 것 같아요. 정혜민의 김혜준이라든지 정혜민의 전원규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랑프리 끝나고 정혜민의 인터뷰가 상당히 뇌리에 각인이 됩니다. 한번 꺾어보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정혜민, 최근 들어서 피지컬 100이라는 경주에 출전했다가 상금도 못 받고 2등 하면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아쉬웠었던 정혜민. 하지만 김희준, 전원규 으쌰으쌰 하면 뭉치면 이번 가능성도 가능할 것 같아요. 6호나 6위는 노려볼 수 있는 착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랑프리 때 당했었던 임채빈 동서울 놔두고 먼저 본인의 장점 살려나간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1번입니다. SS 반끼리 3번하고 7번을 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